일단은 네. 지금 이제 우리 보험도 처음 시작하시지만 사회생활도 처음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보험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내가 보험은 이런 거야 라고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상담하기가 편해요. 네. 그런데 보험은 뭐다 라고 그냥 명사로 이렇게 딱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 보험에 대한 생각들이. 그래서 제가 보험은 뭐다 라고 이해를 하려면 전반적인 인생을 이해해야 돼. 근데 나이가 어린데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죠? 어렵죠?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히 상품을 막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그 좀 유튜브나 또는 좀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그냥 잘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보험을 처음에 이제 고객분들이 상담 의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상담 요청을 하면 전반적으로 그 연령대 그리고 그런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 이런 걸 보고 저분은 이러이러하겠구나 상황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측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어.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상담 요청하셨던 분 누구더라?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나를 빙의를 해보는 거지.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신혼이야? 아직 아이는 없어? 나이는 몇 살이었더라 이분이? 42인가 봤습니다. 42인데 이제 신혼이야? 결혼을 했어?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나요?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님이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뭘 가장 하고 싶을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을 모으고 싶겠죠. 돈을 모으고 싶겠죠. 얼마나? 될 수 있는 한만을. 근데 대충 이분의 경제적인 사정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무리하게 이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번 만큼 자기의 소득보다 더 높게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축은 못한 상태고 다 이제 일일이 나가는 이자라든지 할부금들이 대부분이라서 성향만 봐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뭘 하기를 굉장히 귀찮아하고 보험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생전 안 해본 사람 저한테 그냥 이 사람이란 이유로 그건 내 거 싹 다 바꿔줘 이렇게 해서. 근데 왜 아직 안 바꾸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잖아요. 다 하나 남았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형님 그거 치료하세요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뭐 약간 해유 하듯이 얘기를 하고 끊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해라고 했는데 이거를 또 계속 쪼지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일을 시키는 거면 이거 오늘까지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그 사람 마음인데 그 사람 거를 가지고 뭐 계속 몇 번 했어요. 몇 번 갔다 해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연도가 지나면 사실 잘 모르지만 이번 연도가 지나면 뭐 보험료 등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서 계속 쪼으면 혹시나 그 상대방이 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진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못 진행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다 보험사별로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 한도라는 게 뭐 암진단비는 얼마 이상 안 되고 뭐는 얼마 이상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서 이렇게 뭐가 걸려 있는 게 많아. 그분이 입원 일당도 걸려 있었던 것 같고 골절 진단비도 걸려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의 특징이 골절 진단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막 500만 원 막 이렇게 걸려 있어요.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골절 되면 50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험의 특징이 이 골절 진단비에 비율대로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골절이면 뭐 3%, 뭐 다른 부위의 골절이면 뭐 10%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3%면 얼마예요? 15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골절비 15만 원 이렇게 쓰면 편한데 얘네는 5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한도가 500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골절비를 못 넣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가 있었고 또 다른 뭐도 좀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신사님 같은 경우에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상담을 하고 클로징을 할 때 고객하고 같이 앉아서 다 진행을 해요. 우리가 옆에서 전화 눌러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안 되면 그래도 해달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옆에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험이나 또는 뭐 데들은 전화로만 계약하고 해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그게 빡세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특히 해지를 엄청나게 막 그 뭐라 그러죠, 회유를 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대부분 그 중대질환보다 소액 보장에 대한 보장들이 강화가 되어 있어서 중대질환 보장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그 뒤에 이제 소소한 생활질환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요것들을 막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암진단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제 대부분 갱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갱신형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40대 정도가 되면 이제 서서히 비갱신으로 변경을 해야 될 나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경제활동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내가 경제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다 끝내놓고 나머지 그 노후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나이에 들어있다 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있으니까 보험료도 줄여야 돼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이 이런 막 이 결혼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젊어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그런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보험보다는 돈을 모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을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돈을 모으려면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돈을 모아야 되잖아. 근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치료비를 써야 된다는 일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치료비를 써야 되니까 그동안 저축이나 이런 거 하던 거를 깨서 병원비로 써야 되는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험을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저축에 올인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보험을 너무 많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면 처음에 가입을 할 때는 그냥 한 3만원짜리 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20만원 정도를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다시 또 3만원짜리 하나 더 하는 거야. 그러면 3만원 정도면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게 모여지고 하면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젊은 분들이 30만원, 40만원 보험료 내는 거는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과하게 보험료 지출을 한다고 해도 20만원은 넘지 않게. 20만원도 사실 많은데 내가 가족력이 있어서 암이나 이런 데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암이나 이런 데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조금 더 가입을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5만원, 10만원에서 15만원 선? 그 정도가 적정하다. 그리고 나머지, 물론 막 돈을 막 한 달에 10만원씩 벌고 이런 사람들은 예외지. 나머지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한 500만원 전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500만원도 사실 많다고 생각하죠. 젊은 사람들은. 그죠? 월급보다는 많으니까. 근데 500만원도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축할 수가 없어요. 저축을 한다고 보면 그냥 500만원 정도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하면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100만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10년 동안 100만원을 모아. 그럼 얼마 모아요? 이게 40개월이니까 100만원씩. 10년이면 120개월이잖아. 1억 2천이지. 1억 2천은 많아요? 별로 적죠? 집도 한 채 못 사요. 10년인데.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이나 저축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이 100만원을 10년 동안 모으면 얼마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10년도 사실 길어서 이만큼 저축하지도 않아. 보통 한 3년, 5년 이렇게 저축하잖아요. 그럼 3년이면 얼마예요? 3,600만원밖에 안 해. 이거 가지고 뭐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축을 최대한 내가 받는 금액에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짜고 이렇게 해서 저축에 올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거의 파산 직전의 상황을 계속 살아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객하고 상담을 할 때 고객이 그런 거를 생각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 형님이잖아, 그죠? 형님은 지금 시점에 이제 막 결혼도 했고 자녀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봐.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고 싶은 거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건 다 하고 싶지. 그런 거는 하면 되는 건데 그거 이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내가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하고 싶고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서 돈을 모으고 싶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저축은 얼마 정도 하고 계세요? 라고 하고 물어봐요. 젊은 사람들은 한 30만원 50만원 저축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저축을 한다고 쳐. 그러면은 3년 저축해. 그럼 얼마예요? 36개월 5, 30, 30, 1800? 1800만원 밖에 안 돼. 50만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1800만원은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출 부분에서 갑자기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되죠. 지금 보험료를 얼마씩 내고 3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만원 가까이 내고 있죠. 아마 이번에 해지 좀 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해드린 게 얼마 정도 됐죠? 28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네. 그죠? 줄여서 아무튼 그 좀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한도로 좀 줄여야 된다. 나머지는 다 해지했는데 한 개 해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요거 2개 살리라 그랬죠? 네, 그거 2개 살려놨고 나머지는 다 취소를 했는데 이 중에 요거 2개를 살리고 요거랑 요런 거를 이게 아마 취소를 못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홈페이지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내가 고객 상담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연세가 거의 80세 가까이 되셨어요.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이거를 해지를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전화로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제가 PC로 하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80세인 분이 PC로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하셨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PC로 하는 게 간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찾아봐야겠네. 근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PC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 공인인증서나 뭐 요즘에는 뭐 카카오 인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로 하면은 막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PC로 하면은 자기가 가능한 시간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계약 조회 화면이 있어요. 그건 이제 꼭 본인 인증해서 로그인 해야만 본인 계약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해약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탭을 자세히 보시면 젊은 분이니까 잘 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본인 인증하고 하면 하실 수가 있어요. 좀 쉽게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많이 드셔서 내가 좀 암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살려놓은 거고 기왕이면은 이제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것 중에 보험료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거를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게만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요 항암 약물 요게 5천만 원씩 들어가 있어서 암 진단을 받으면 항암 방사선 치료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가입되어 있으시니까 이제 살려놓은 거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고 추가로 또 여기저기 전화 오면 더 이상 보험 가입하시는 건 하지 마시라는 거죠.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하셔도 고객의 정보가 남아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가입을 하라고. 그러면 막 거기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보장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혹하셔가지고 또 가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데도. 그래서 그렇고 일단 한테 요거를 이제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요렇게 요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좀 정리하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저축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다.